네, 안녕하세요. 건축청소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실시했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위 빈칸 완성 31번 문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면서 빈칸 완성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빈칸 완성을 학습하는지 우리가 좀 더 수능스럽게 그리고 평가원스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특히 31번의 한 단어 빈칸인데요. 한 단어 빈칸이 됐건 32번부터 34번까지 약간 길어지는 선택지를 물어보는 빈칸이 됐건 간에 결국 빈칸 완성의 본질은 주제 찾기입니다. 즉, 무엇에 관한 글인가?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면서 대강이라도 얘가 어떤 글인지 그리고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하면서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가 글을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잘 파악이 되고 해석도 잘 된다면 그렇다면 사실 문제 푸는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시험이라는 상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단어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건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파악하면서 최소한 요게 몇 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즉 하나를 가지고 쭉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가지가 제시되는지. 여기서 두 가지가 제시된다는 것은 중간에 but이라든가 however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서 흐름의 전환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당연히 흐름의 전환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주제와 관련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또 뭐냐, 두 개를 가지고 비교라든가 혹은 대조하는 스타일로 글이 진행되고 있는지. 얘는 왜 중요하냐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빈칸이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이걸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두 개라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이 제시될 수 있고 두 가지 개념이 제시될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시점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와 과거 혹은 과거와 현재, 이런 시점이 제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가되 전체적인 구성에 주의해서 몇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빈칸이 비교나 대조되는 대상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반드시 파악한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첫 번째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건 무엇에 관한 글인가, 그 다음에 몇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2번을 쭉 살펴보면 문장 간의 의미 연결 플러스 논리적인 일관성,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문장 간의 의미 연결이라는 건 하나의 질문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보통 두 개, 세 개 쭉 이렇게 연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연결이 되는데 이게 같은 흐름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흐름에 전환이 생기는지, 즉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꼭 살펴본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지문의 논리 전개 패턴을 의식하며 읽는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글을 읽어가면서요.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골라내는 게 필요하죠. 즉 정답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흔히 보통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상위 개념, 앞으로 요 얘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내용, 상위 개념을 찾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 있다면 얘네들 앞이나 뒤에 보일 수 있는 상위 개념 위주로 읽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전개 패턴을 보면 여기 쭉 보면 예시부터 뒤쪽에 인용구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예시는 기본적으로 하위 개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위 개념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례. 됐죠? 구체적인 사례. 자, 앞쪽에서 스포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이스볼, 바스켓볼, 테니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다면 스포츠가 있고 뒤에서 축구, 농구, 야구, 테니스 이런 거 이렇게 쭉 나온다면 그럼 뒤쪽에 나오는 것들이 구체적인 거고 앞쪽에 스포츠가 상위 개념이죠. 그러면 핵심은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상위 개념에 있을 것이라고.
자, 그래서 얘가 보이면 얘네들 앞이나 뒤에 상위 개념을 찾아간다. 얘는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 대조라는 느낌이 든다면 일단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지 대상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역접은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역접에서는 상위 개념이 등장을 할 것이고 반복도 역시 상위 개념일 겁니다. 반복 강조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인용구가 쫙 보이는데요. 이때 인용구라는 것은 전문가 유명인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제를 부연 설명하는 하위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이 어느 정도 보인다면 예시 앞이나 뒤에 있는 상위 개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상과 차이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상위 개념이 될 것이니까 당연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용구가 보인다면 얘네들은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역시 예시를 든 부분과 비슷하게 상위 개념을 찾아가서 그게 핵심이라 생각하고 글을 읽어갈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쭉 읽어가면서요. 전체적으로 이제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밑에 가면서 조금씩 표현이 바뀌면서 강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바뀌면서 같은 의미인 부분을 찾아간다. 그러면 이건 반복 강조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구체화, 일반화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구체화라는 것은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전체를 포괄하는 말, 구체적인 사례. 그 다음에 일반화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그것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런 느낌이 보인다면 상위 개념 위주로 읽어간다. 지금까지 지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문을 읽는 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당연히 선택지를 잘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문을 잘 읽어도 선지에서 헷갈린다면 결국은 답을 못 찾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택지의 비밀이라고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빈칸이 되는 문장이라든가 혹은 빈칸 앞에 특히 이 부분 부정어가 있는지 no, not, never 혹은 little, hardly, rarely 이런 식의 표현들이 보이는지 그 다음에 비교급이라는 건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 더 많다란 얘기인지 아니면 더 적다란 얘기인지 그 다음에 앞쪽에 연결어 같은 흐름으로 이야기하는 so나 therefore나 thus나 for example이 보이는지 아니면 but이나 however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 주의해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답이 되는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자, 얘네들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은 지문수에서 한 번쯤 언급이 되었거나 혹은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키워드나 주제와 관련된 건데 근데 빈칸이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 내용인지 아니면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인지 혹은 지문의 일부와 관련된 내용인지 제가 지금 여기 지문의 일부와 관련된 내용을 가로로 묶었는데요. 최근의 트렌드는 지문의 일부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답이 되는 선택지는 이 두 가지 틀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3번 있죠. 3번 쭉 보면 성격이나 의미가 서로 반대인 게 보일 수 있거든요. 즉 1번 선택지에서는 가능하다 그랬는데 3번 선택지에서는 불가능하다, 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 보인다면 서로 의미가 반대인 건 둘 중 하나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격이나 의미가 서로 반대인 건 둘 중 하나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서로 비슷한 성격의 선택지가 2개 이상이 보인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의미의 선택지가 2개 이상 보인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둘 다 답이 될 수 없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문과 그리고 선지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봤죠? 한번 읽어봤으니까 가볍게 전체적인 구성과 그리고 정답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오답률 1이고요. 그리고 74%의 오답률을 보인 문제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어가면서 이런 느낌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말, 그것 위주로 읽어간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하위 개념이 될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이쪽이 상위 개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겠죠. 자, 그러면
앞에 쭉 내용을 읽어보면 젊은 현대 예술가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명사 뒤에 who는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그 꾸며주는 거죠. 뒤쪽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곳까지 가로를 쫙 놓는다. 자, 그러면 뒤에 보면 인플로이는 최근에 사람을 채용하다 이 뜻보다는 뭔가를 사용하다는 뜻으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는 반드시 기억해야죠. 자, 그러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젊은 현대 예술가. 자, 그리고 자, 여기 밑줄 그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프랙티스는 일이라든가 실천인데요. 우리 공부하면서 문맥이 중요하다. 문맥상 단어의 뜻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 들어봤죠? 안 들어봤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일이라는 건데 그러면 실천이라는 건데 예술가가 하는 일이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 문맥상 아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예술가가 하는 일, 즉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 작품을 만들 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자, rarely 딱 보이네요. rarely는 그냥 not과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하지 않습니다. make reference to 이렇게 한번 볼까요? make reference to는 그냥 무엇을 가리키다, 언급하다, refer to라든가 혹은 indicate라든가 그리고 mention과도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뭘 봐야 되냐면 자신의 예술 작품을 만들 때 디지털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컴퓨터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쫙 들어보니까 웨이드 가튼이라는 예술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알려드려도 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자세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아니 지금 첫 번째 문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쭉 만났을 때 우리가 지금 요 자리에 예를 들어서 해서 for example 예를 이렇게 쫙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얘기를 지금까지 쭉 들었으니까 여기가 상위 개념 그리고 여기가 하위 개념 그 얘기를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구체적인 사례는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글을 읽어갈 때 자, 앞에 나오는 무엇이 뒤쪽에서 어떤 것으로 구체화되는지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에 짝을 잘 연결해봐라. 매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바뀌면서 같은 이미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보세요. 자, 여기 쭉 보면 Young Contemporary Artist가 웨이드 가튼으로 구체화됐죠? 그쵸? 자, 그리고 밑에 쭉 보니까, 다시 한번 지우고 생각해 볼까요? 뭐, 컴퓨터를 뭐 언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첫 번째 문장까지 보였고, 자, 두 번째 문장에 보이니까, 웨이드 같은, 그 다음에 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데요. Word Processing Program의 Inkjet Printers, 얘를 가로로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첫 번째 문장에 무엇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과 매칭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 문장에 디지털 테크놀로지스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거죠. 그쵸? 아, 디지털 기술 그게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과 잉크젯 프린터가 되나 보다. 집에 있습니까? 잉크젯? 부럽습니다. 자, 아무튼 자, 어찌 됐건 자, 그만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한번 봐야죠. 나머지 쭉 보니까 그러면 지금 아티스트하고 웨이드 같은 그다음에 디지털 테크놀로지스하고 이 밑에 잉크젯 프린터스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필이 여러 개니까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rarely부터 여기 딱 컴퓨터스까지 가로로 묶어서 이 부분이 바로 뭘까요? 이 부분이 not call himself a computer artist 이 부분이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라고 스스로를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장 읽어보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moreover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moreover는 게다가 그 뜻인데요. moreover의 기능은 같은 흐름이나 같은 성격으로 추가합니다. 앞의 내용이 비슷하게 추가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쵸? 비평가들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little이니까 이때 little이 무엇과 비슷한 의미니까 not과 비슷한 의미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걱정하지 않는다 그 뜻이기 때문에요. 앞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컴퓨터를 사용해도 되나 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갔단 말이에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 끝까지 들어보면 확실히 뭔가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contrast 이제 이거 딱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contrast는 대조죠. 대조라는 것은 최소한 몇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젊은 현대 예술가의 상황이 과거의 상황과 대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글의 구성이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 두 가지가 언급이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빈칸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제 그걸 찾아가면서 읽어야죠. 그쵸? 쭉 읽어가 보니까 마지막에 빈칸에서 뭐가 보이나요? 빈칸에서 now가 딱 보이죠. 빈칸에서 now가 보인다는 것은 언제 이야기?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젊은 예술가들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들은 그들의 예술 작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만 무엇을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스스로를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 무엇은 컴퓨터 아티스트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일은 없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다 사라진 것이다. 몇 번?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공부를 하면서 아니 그래요. 맞아요. 5번이 답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내가 고른 얘는 왜 답이 아닐까? 이제 그걸 봐야죠. 자, 항상 빈칸에서 선제를 만들 때는 지문수에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언급된 단어라든가 지문수의 내용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걸 가지고 선제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느낌인지 지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왜? 4번은 골칫거리의 그 뜻이기 때문에 뭔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골칫거리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 내용들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4번은 제외하고 나머지 한번 살펴볼게요. awake는 깨어있는 그 뜻이죠. 그쵸? 여러분 특히 빈칸 추론 문제 31번을 만났을 때 그 한 단어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대 상황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반대로 떠올려 주세요. 자, awake의 반대말은 깨어있는 거니까 반대말은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럼 잠자고 있는 것의 반대말은 활동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얘는 활동한다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활동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뭘까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distinct는 뚜렷이 구별되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과 뚜렷이 구별된다라는 건 존재감이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처럼?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러면 존재감이 확실히 있다라는 뜻이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싹 다 비슷한 성격이죠. 선지의 성격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번부터 3번까지 싹 다 비슷한 성격. 그렇다면 비슷한 성격은 다 답이 될 수가 없다. 성격이 서로 반대인 것,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문맥상 5번의 extinct가 답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선지의 성격까지 조금만 더 주의해서 살펴보자.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요, 이렇게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한번 치렀고 앞으로 구평과 그리고 수능까지 우리가 쭉 잘 준비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기를 가지고 실전 연습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등급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등급이라도 81점이냐 89점이냐 91점이냐 98점이냐 97점이냐 다른 거죠. 그쵸? 원점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수 있는지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에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되고 나만의 오답률 상위 문항을 파악한다. 즉 내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특히 읽었지만 틀렸던 거 헷갈렸지만 맞췄던 거 그거 먼저 오답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취약 부분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듣기가 안 된다면 듣기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 잡힌 학습 역시 마찬가지고요. 목적에 맞는 학습이 필요하다. 수능을 잘하려면 수능을 잘하는 수업을 들으시고 수능을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실력 높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수업을 잘 챙겨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까지 잘 챙겨서 부족한 부분을 역시 잘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시험을 못 봤다 하더라도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구평 잘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능도 잘 볼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커다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멘탈을 가지고 조급함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어 솔루션 조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죠?